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오래 은둔하던 두 외톨이가 오늘 만나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거울과 악수하는 기분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속으로 둘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 나니까 널 만나주지. 누가 널 만나주겠니? 네, 9월 13일 비 오는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틀 전 바로 강남에서 있었던 주차 시비에서 발생됐다면서요, 네.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오후 4시경이고요. 4시 반. 외제차를 주차하던 30대 남성 주차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네. 주차 시비는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주차 시비, 다른 주차 시비와 전혀 달랐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 외제차를 타고 있던 남성이 갑자기 허리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그 흉기로 맞아봤냐? 나는 맞아봤다 하면서 흉기를 내보이면서 차를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3시간 후에 다시 이 남성이 발견됐는데 네. 길바닥을 기어가는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주차 시비에서 상대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그 다음 발견됐을 때는 뭔가 몸을 떨면서 기어다닌다? 혹시 김묘성 기자님, 네. 자신의 그 몇 시간 전 행위를 몸을 떨면서 반성하는 걸까요? 왜 그런 겁니까? 반성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점층적으로 변화하는 남성의 모습이 CCTV 안에 딱 담겼습니다. 어머? 영상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하, 네.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식점 앞을 저렇게 흰색 티 동그라미 쳐진 부분 보이시죠? 네네. 걸어가고 있는 남성입니다. 도주 중이던 그 남성입니다. 근데 좀 불편해 보여요. 비틀비틀 걷다가 어머머. 이렇게 앞으로 엎드린 채로 바닥을 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어머머머, 네. 주변에서 지금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네. 경찰이 출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이 남성이 한동안 일어서지 못합니다. 어허, 지금 딱 보기에도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란 생각을 시청자분도 하실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차 빼주라고 좋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술 깠는데 카메라가 싶다니까. 몸을 엄청 떨어요. 몸을. 일반 술 드신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무서웠죠. 무서웠어요. 그래? 세 분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형사님들이. 그 사람을 지압하느라. 지금 주변을 당시에 목격하신 분들도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뭔가 부르르 몸뒀던 것도 이상했고 뭔가 어지럼증이었나요? 손정의 말씀, 왜 저 남성은 몸도 부르르 떨고 바닥을 기었을까요? 네, 더군다나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마약이 의심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실제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결과 마약류 3종이 검출이 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즉 마약류 성분의 어떤 상태에서 취해서 저렇게 몸도 경련을 일으키고 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직전에는 논현동 소재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다라는 거고요. 도망가는 동안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 병원을 찾아서 한 것이 수면 마취, 그러니까 수면 마취라고 하는 피부과 시술을 받은 것으로 어머, 알려지고 세상에. 있습니다. 일단 이 마약 성분을 처방받았는지 이 마약을 투약한 경위에 대해서 이제 조사 중인데 이 네. 남성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다만 이 흉기를 소지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내가 흉기를 차에 두고 다니면서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보호하려고 했을 뿐 휘두를 생각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성분을 했는지는 이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조영은 원장님,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을 보호하려고 호신용으로 뭐 호신용 뭐 스프레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흉기를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무섭고 흉흉한 뉴스가 많다 보니까 뭐 어허. 호신용 스프레이나 호신용 방어구 같은 걸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남을 공격하고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를 들고 다니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요. 전 이 남성분이 내면의 공격성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를 밖에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투사를 하면서 세상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심리는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직면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극 추구 경향이 높고 세상이 불만이 많을 때 이제 마약에 의존하게 아하. 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누구나 마약에 손을 대지는 않잖아요. 정말 이것도 문제지만 흉기 위협도 더 문제예요. 정말 두 가지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지금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보면 아하. 일단은 이 다툼 중에 이 흉기를 보여주면서 협박성 말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특수협박죄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어. 또 이제 이 남성이 차를 운전을 했었는데 확인 결과 지금 운전면허가 없었다고 해요. 어머? 예, 그렇다면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이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일단은 아마 영장 신청이 될 것으로 보이고 어허. 지금 이제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등 3종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케타민 등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게 뭐 지금 이 남성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 진료를 받으면서 적법하게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으로 뭐 추가 신청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이후에 이제 사건을 기소함에 있어서 들어갈지 이 부분은 좀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이제 경찰이 들여다볼 텐데 오늘 이 남성이요 구속 전 피의자 심은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흉기를 왜 들고 다니셨어요? 피부과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코카인 조직 인정하십니까?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건 주변의 행인분들이 다치거나 하진 않았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목 그리고 뭔가 상세한 범행까지 다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재주는 있어요. 뭐냐? 세상에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묘한 재주는 있어요. 지금 러시아 갔잖아요. 러시아에서 언제 만나냐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푸틴과 만났대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езидент. 결정적으로 반대해 준 데 대해서 조선민주공화국을 대표해서 대통령 동지와 러시아 정부 이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 발사 추진력이 있는데 인체까지 포함해서 8m네요. 했다고 디아메트로 우주 강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주 강국의 심장과도 같은 이 발사장에서 특수한 그런 환경에서 이런 자리를 상봉의 기회를 마련했고 또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정일관 러시아 정부 그 당시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저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저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이른바 정상회담을 했어요.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는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일반적인 추정, 전망, 예상과는 달리 저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가 좀 이채롭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좀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사실 2019년 4월에 이 두 사람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어디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일정상 역시 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는데 어허. 예상과 달랐습니다. 열차가 네. 하산역에서
열차 바퀴를 바꾸고요. 어허. 그리고 우스리스크에서는 승무원을 교체합니다. 어머. 그리고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따라서 북서쪽 아주 먼 곳에 도착을 하는데 어허. 평양에서 무려 철길로 2,300km가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전날 밤 늦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이동을 해서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요즘 21세기예요, 여러분. 2,000km나 되는 열차 길이로, 이 철로 길이로 2,000km나 되는 거리를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될 것이지 이걸 열차 타고 갔다는 것도 일단 대단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봤던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우주기지를 발음도 어려워요. 보스토치니 여기가 어떤 데입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네, 일단 러시아에서 굉장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준비 중인 우주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로 따지면 5조에서 7조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2012년부터 건설 중이니까 10년 이상 공을 들이고 있는 우주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비교를 하면 좀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나로 우주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보다 100배 이상 크다고 알려져 대박 있습니다. 사건. 오. 그래서 이 우주기지가 우리나라 화폐에도 상징적인 어떤 그림이나 사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인물이나. 이 2,000루블짜리 지폐 뒷면에 나올 정도로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이 우주기지라는 것이고요. 네. 근데 러시아에도 의미가 있지만 북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5월 그리고 8월 두 차례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 첨단 우수기술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요청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이 러시아가 보유한 최첨단 우주기술이 많은 곳이 저 우주기지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런 면에서 여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라고 보일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회담 과정에서 관련된 위성 발사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북러 정상회담 장소가 된 데는 혹시 모르긴 몰라도 이종근 평론가님, 네. 김정은이 혹시 여기서 만납시다, 우주기지 좀 만나주세요, 혹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푸틴도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하.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EEF 즉 동방경제 포럼을 열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회담 장소로 택하지 않은 이유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은 다자간 회담에 한 번도 대비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지금 동방경제포럼은 다자간 회담이거든요. 네. 아마 중국, 몽골, 베트남 등의 어떤 장관들이 와 있을 겁니다. 네. 이 양자간 회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 다자간 회담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뒤에 무엇이 찍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우주기지가 뒤에 있는 모습으로 두 정상이 사진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건 나중에 아마도 푸틴이 이렇게 찍어주니까 포탄을 얼마 더 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네. 양쪽 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우주기지를 배경으로 해서 회담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언뜻 생각해보면 김성수 변호사님, 외교라는 게 어차피 정상회담도 외교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러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예, 지금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대로 이제 북한 측에서는 우주기지에서 만난 것도 상징성이 있는 것처럼 이 위성 발사에 대한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 지금 이 우주기지에서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네. 그런 좀 대화가 오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쩐지 둘이 양측이 주거니 받거니 뭔가 쿵짝이 맞아서 일단 저 우주 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 이번에 김정은이 저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에 출발할 때 저희가 사진 여러 장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때 많은 국내 언론에서도 이번 러시아 순방이 러시아 정상회담 때 누가 동행하느냐 관심이 많은데 그때 김여정이 있네 없네 말이 많은데 김여정이 진짜 안 갔어요? 간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어허. 사실 평양에서 출발할 때
인사하러 나오는 김여정 부부장이 찍혀 있었는데 동행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했거든요. 어허. 근데 오늘 우주기지에서 방명록에서 사인하는 김정인 위원장 옆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밀착 수행하는 모습이 진짜는 있네요. 잡혔습니다. 어허.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은 김여정 부부장이 2019년 4월이죠. 첫 북러 정상회담 당시에는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는 같이 동행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이번 이 회담에서 누가 수행을 하느냐, 누가 동행을 하는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는데 네. 또 일부 군부 실세들이 이제 같이 동행한 장면들도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강순남 국방상도 이제 수행단 일원이고요. 그리고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이 그 동행하고 있고 특히 네. 박정천 당 군정 지도부장도 같이 동행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관련된 군사 기밀을 다루는 주요 실세들도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김여정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좀 이 권력 서열에서 밀렸네 어쨌네 그런 분석이 많은데 어쨌든 요번에 동행함으로 자기의 존재감 또 드러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저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러 타고 간 저 전용 열차가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방탄 열차다 해가지고 깜놀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로 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왜? 바퀴가 빠지는 그런 것만 아니고 탈선하는 것만 아니고서는 굉장히 안전하다. 그런 이유를 했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조영은 원장님, 저 방탄 열차가 전부 방탄이 되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 이 태양호가 흔히 방탄 열차로 불리죠. 그런데 열차 전량이 방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요. 이 최고 존엄 전용 칸만 방탄용 철판이 깔린 거고요. 뭐야 자기만 살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허. 다른 객차들은 평범한 디젤 열차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네. 이 정부 저 당국자가 열차인가 봅니다. 네. 이 전용 칸만 방탄 기능이 구비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열차 전량이 방탄이면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 열차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위성통신 설비도 갖추고 있고요. 네. 이 전자지도 화면 스크린에 이동 경로가 지도에 표시가 되고 이 통과한 각 지역 특색과 경제 현황, 이 뿔 달린 가축 수까지도 화면에 떴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 객차 두 칸에는요. 경호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보낸 저격수 50여 명이 나눠 탔다고 하고요. 무기도 함께 실린다고 합니다. 또 모르죠.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진짜로 저격수가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지만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칸만 방탄이래. 깜놀했죠 진짜. 그런데 관련해서는 진짜 북한은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만 타면 전국을 어디서나 지휘할 수 있고 자기 집처럼 편안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침대만 하나 있는 방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또 목욕탕과 기타 이제 편의 시설들이 있는 요거는 김정은 혼자서 쓰는 공간이거든요. 김정은의 승용차를 친든 예비차 항상 2대를 싣거든요. 본차하고 예비차. 최근 김정은 열차에는 대공 미사일도 설치를 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김일성 때는 카펫을 깔아서 약간 뭐 이렇게 밑에 이제 목란화나 모란꽃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그런 카펫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김정은 열차를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산뜻한 대리석 같은 걸 깔고 약간 환하고 천장에도 별 같은 거 달고 좀 환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세계의 관심을 끌기엔 충분한 지금 이벤트는 김정은이 마련했어요. 과연 앞으로의 또 행보가 또 저렇게 한 다음에 도발을 툭 하면 도발을 할지 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모금 계좌가 열리기도 전에 기부했다. 어머, 손정임에서 어떤 기부천사 얘기일까요? 네, 이름도 아름다운 이영애 씨 소식입니다. 사실 이영애 씨가 기부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허. 이번에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이제 건립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외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선뜻 기부 의사를 밝혔다라는 소식인데요. 심지어는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8월 31일부터 이 모금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후원 계좌를 열기도 전에 한 달 전부터 이제 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이영애 씨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도 있지만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우뚝 솟아 있게끔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 걸린 모금에 이제 동참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걸리부리한 기부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이영애 씨가 기부했다는 것도 뭐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기부 대상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념관 건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안 담길래야 안 담길 수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도 됐을 텐데 여기에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진영 정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일반인들도 어떤 행위를 하면 다 정치적으로 읽히면서 한쪽 진영에서 욕을 하고 한쪽 진영에서 방어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됩니다. 맞아요. 특히 그래서 연예인들은 더군다나 몸조심하고 말조심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영애 배우도 비판이 막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을 텐데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애 씨의 편지 때문입니다. 어머. 이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역대 대통령의 잘못만 비난하기보다는 잘한 것을 칭찬하면서 화합을 한다면 아이들이 더 평안하고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하고 소망한다 하면서 자신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재단 등 역대 대통령의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인이 된 이런 대통령들에게 모두 다 후원을 한다라는 뜻을 밝힌 이상 이제 이영애 씨를 비난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그럴까요? 사실 저는 이 기사 접했을 때 김성수 변호사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지금 인터넷상에 난리가 났겠는데 실제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렇게 시끌시끌하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예, 맞습니다. 지금 또 기부를 이렇게 대통령들에 대해서만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예전부터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2021년 7월경에는 고아원, 독거노인,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 2억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를 했었고요. 또 작년 5월에는 소아 환자, 희귀질환 어린이들에 대해서 또 이제 1억 원을 또 기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2022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관련 아이고. 기부를 또 1억 원이나 하셨었고 네. 또 지난달에는 하와이 산불 긴급 구호 5천만 원 세상에. 기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번 기부가 뭔가 좀 이색적이다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조영은 원장님, 사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뉴스파이터 애청자분은 그런 분 아닌 계실 거라 믿지만 혹시라도 삐딱한 시선 가진 분이 좀 있으시죠. 이래, 아이고 돈 많으니까 부자니까 기부하겠지 뭐 라고 하겠지만 이게 돈 많다고 기부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부자라고 다 기부하는 거 아니고요. 네. 정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영애 씨가 저랑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네. 참 이름도 예쁘신데 얼굴도 정말 아름다우신데 네. 정말 마음이 가장 아름다우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 기부하실 때 꼭 편지를 써서 진심을 전달을 하시는데요. 아하. 그 지난달 하와이 산불 구호 성금 기부 때 네. 한국 전쟁 참상 같아서 애통하다면서 음. 당시 미국 도움으로 극복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전했고요. 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기부하실 때는 참전용사 가족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느꼈다라면서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러시아인 희생자의 운구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편지에 저는 쌍둥이 엄마를 둔 이영애입니다라고 소개했고요. 유족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야, 들어보니까 이영애 씨가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나라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들으신 것처럼 쌍둥이 자녀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발언이 있었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아가 힘들고 가정을 병행해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국가의 브랜드는 아이의 교육과 육아를 열심히 하시는 엄마와 그리고 아빠, 그런 가정이 국가의 브랜드가 아닐까. 맞아요. 요즘은 진짜 이 자녀를 낳는 분들이 애국자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참
미모도 빛나고 마음씨도 빛나는데 근데 누가 뭐라 해도 뭐니 해도 이영애 씨가 가장 빛났을 때는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군 법무단소령 소피장이에요. 이 남은 하람 뭘까? 라면 먹을래요? 예뻐야 돼. 뭐든지 예쁜 게 좋아. 너나 잘하세요.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김묘성 기자님, 사실 요즘 MZ세대 분들은 이영애 씨 앞에 붙는 요 수식어 산소 같은 여자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마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워낙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작품에만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그냥 네. 대배우다, 굉장한 미인이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영애 씨의 연기를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 뭐? 오늘 12월에 첫 방송을 앞둔 드라마가 있는데요. 야. 여기는 미스터리한 일을 파헤치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여성 지휘자 역할을 맡았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에 걸맞게 머리도 아주 짧게 잘랐고요. 오호. 옷도 이 상체를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빅 사이즈의 큰 사이즈의 옷을 입으면서 오호. 지휘자에 걸맞은 모습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뭐 셀프 카메라 찍은 그 사진도 공개하기도 했는데 무더운 여름에 촬영을 또 진행하면서 세상에. 머리에 뭐 이렇게 냉찜질을 하는 모습도 있고요. 오. 그리고 한강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대본을 들고 있는 모습도 아, 저런 공개를 모습인가 봐. 네, 어머, 맞습니다. 세상에. 어머. 대본을 한 손에 쥐고 있는데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와, 대박. 김묘성 기자님 막 말이 들리나 봐요. 네. 어머, 통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늘 삶에서도 진지하고 프로지만 연기에서 정말 프로의 모습 여전히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차기작,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바꿔볼게요. 10대한테요. 산에서 만나자. 뭔가 제목만 봐도 오싹함이 느껴져요. 이 말을 한 인간이, 제가 왜 인간이란 줄 아세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범행 전에도 좀 이런 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신 적 있었을까요?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죠? 저 영상 뉴스파이터가 그때 보내드렸는데 그때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AI가 말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근데 AI라 그러면 또 AI가 화낼 거예요. 정말로 기계를 틀어놓은 것처럼, 기계음을 틀어놓은 것처럼 저랑 말 무미건조한 말을 내뱉었는데 당시에요, 이종우 평론가님. 네네. 진심이, 죄송하다는 말은 아니면 진심이 1도 안 느껴졌어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자가 질문한 것이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똑같이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뭐냐면 또 다른 범행을 물색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대답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아무런 그런 그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계속 수사를 더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핸드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어떤 SNS를 전부 다 포렌식해서 뒤져봤더니 아니 글쎄 범행을 더 물색을 했던 것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 2건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 살인 예비 혐의로 이 2건을 경찰은 지금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김성수 변호사님, 살인 혐의나 살인 미수 혐의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살인 예비 혐의는 뭐예요? 예비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형법에서도 예비로 처벌되는 규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중환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서도 예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살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한 죄지 않습니까? 어허. 그렇다 보니까는 살인의 뭐 실행의 착수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비를 한 것만으로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예비에 나아갔다라고 볼 정도만 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이게 10년 이하 징역에 조금 중한 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혐의가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 예비 혐의도 들으신 것처럼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깊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유정에 대해서 살인 예비 혐의가 2건이나 더 있었다는 거. 그러면 그 구체적 살인 예비 혐의 2건 구체적 내용은 뭡니까, 김효성 기자님? 네, 그 20대 여성에 대한 살인 유기 행각은 그 매개가 과외 어플이었잖아요. 어허.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살인 예비 혐의 2건은 과외 어플이 아니라 중고거래 어플이었습니다. 어머. 중고거래 어플을 보면 그 안에 채팅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 기능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세상에. 이 채팅 기능을 통해서 중고 물건 거래가 아니라 가벼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그런 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허. 2건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건은 한 20대 여성을 불러냅니다. 부산 북구의 산책로로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살해를 하려고 하지만 주변 행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머. 그리고 두 번째는 10대 남성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질문을 던져요. 뭘까요? 가족과 함께 사는지, 아니면 혈액형이 무엇인지, 수술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묻고 나서 근처 산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만나서 뭐 할 건지는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 정말 다행스럽게도 해당 남성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 소름. 네. 근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당시에 그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은 이 방송을 어머! 그때 그게 나였고 그때가 상대방이 정유정이었네? 얼마나 지금 소름 끼칠 거예요.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단서가 너무 부족하죠. 뭐 예컨대 조건 만남 같은 거다. 그러면 보통 돈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아마도 방어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누구에겐가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행위가 성공할 만한 대상을 찾았던 것 같죠. 그 2명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지금 3번째에 만난 사람을 어떤 조건에서 만나는 게 제일 방어 능력이 떨어질 건지는 아주 그 일종의 뭐 연습 삼아 2명의 피해자 물색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요, 소름이 끼치고 정말 오싹합니다. 정말로 손정희 변호사님, 이 사건이 자칫 연쇄 살인이 될 뻔도 했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이에요, 진짜. 네, 좀 무서울 정도인데요. 이 사건이 사실은 제보가 있었잖아요. 택시 기사분께서 혈흔이 좀 떨어지는 가방을 보고 신고를 해서 그랬죠. 거거가 됐는데 만약에 그 택시 기사님이 그걸 못 보고 또는 제보를 하지 않아서 정유정이 잡히지 않았다면 또 다른 사람을 물색해서 또 다른 피해가 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본인이 어떤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은밀하게 사람들 안 다니는 산책로나 산으로 유인했던 그 정황 자체도 본인이 끊임없이 살인을 계획하려고 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 행위와 관련해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허. 나는 사람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라고 지금 살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살인 예비를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최근에는 이 피해자, 살해했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또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그 전후 경위를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계획하고 물색했던 과정. 그런데도 그걸 우발적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유정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주변의 정황 증거들이 모두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부가 명명백백하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부모님 손잡고 나들이 가는 게 아니라 무대 위로 올라갔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 날아오신 주인공 손태진 가족.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태진아, 아빠 참 좋은 부자랍니다. 태진 씨의 이모 할머니가 우리 아버님께는 이모시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통화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커피나 한잔 하자고.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예. 곡 언제 줘? 태진이. 아, 저한테 곡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모 잘할게. 어머, 대박 사건. 김묘성 기자님, 손태진 씨의 꿀보이스가 그 유전자가 아버님한테 왔나 봐요. 대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술적인 재능은 역시 DNA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얼굴도 목소리도 똑같은 아버님이 딱 등장해서 네. 비교의 무대를 펼쳤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분들이 심해 저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 목소리를 똑 닮았구나라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네. 객석에는 어머니도 같이 있었거든요. 손태진 씨의 부모님은 아들과의 무대를 위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한국까지 날아왔다고 세상에. 합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니까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다라고 걱정을 하시면서도 앞서 보신 화면에서처럼 이모 할머니인 심수봉, 그러니까 아버님한테는 이모죠. 네. 이모님. 이모 태진이에게 곡 언제 줄 거야? 라면서 꼭 전해야 할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농반 중반으로 그렇게 네. 전했습니다. 야, 아버님 멋쟁이시고 어머님 미모도 출중하세요. 또 손태진 씨의 저 수리함도 어머니한테 뭔가 좀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자, 아버지 손잡고 꼭 손잡고 이제 무대 위로 올랐는데 부자가 보내드린 펼쳐는 공연 무대는 어떤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부르더니 반풍으로 부르더니 반풍으로 소름 돋았어.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잎새에 사랑의 꿈 태진이보다 더 잘해. 고이 간직하였더니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대박 사건. 이종근 평론가님, 소시적 이 노래 좀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저한테 질문이 온 게 아마도 네. 이 자리에서 네. 제가 유일하게 이 노래를 학창 시절에 즐겨 네. 불렀던 그런 나이일 것 같아서요. 네. 이 노래가요. 차중락 씨의 그 노래인데 BTS 팬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전국의 세븐 못지않게 당시에는 여성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중저음에 딱 네. 가을에 들으면 딱 어울리는 노래인데 지금 이 부자 노래 들으시면 알겠지만 아버님이 훨씬 더 저음이에요. 지금 손태진 씨가 좀 더 미성이고 이 저음은 원래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이 더 가미가 되면 훨씬 멋있게 들리거든요. 그래요? 화음이 보면 하이고 로우고 이게 네. 딱 정해지잖아요. 가을이 되니까 제가 일단 부럽습니다. 저도 아들 손을 이끌고 노래방을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손정임 변호사님, 사실 국내에 같이 있어도 한 집에 있어도 참 부자지간에 애틋하기는 힘든데 저렇게 글쎄요 말레이시아에 떨어져 있어서 그럴까 진짜 아버지와 아들 손 꼭 잡고 노래 부르는 게 참 부러워 보이긴 합니다. 네, 손태진 씨 부모님이 말레이시아에 계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이후에 처음 한국에 방문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같이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네. 일단 손태진 씨도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극진해요. 왜냐하면
가장 큰 버팀목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님을 표현하기도 했고 타지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연세 70세 넘으셨는데 아직도 일을 하신다 부모님 걱정하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버님이 쓰러지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의식 회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태진이 장가 못 보낸 거. 장가 안 간 게 마음에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곧 명절 오잖아요. 결혼 안 한 미혼 분들 사실은 결혼 언제 하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텐데 또 진심으로 정말 온 가족들이 손태진 씨 장가 가는 거, 장가 보내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야,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아들 방송에 나온 김에 아들 공개 구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저런 손 꼭 잡고 다정하게 노래 부르는 모습 보니까 김묘선 기자님. 네. 아니 엄마와 딸이 노래 부르는 건 없어요 그러면? 있었습니다. 어허. 많은 분들이 아주 눈물바람이 돼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래요? 바로 국악 트롯소녀죠. 김다현 양의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벌써 15살이더라고요. 세상에. 훌쩍 자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녀의 노래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떤 무대였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야, 어떤 걸까요, 네?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벌써 사춘기가 되었고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아냐 그건 너무 어려워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지금 스튜디오가 난리가 눈물바다가 지금 되고 난리가 났는데 조영은 원장님 네. 그 김다연 양의 어머니가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나 봐요 지금. 네. 제가 저 방송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너튜브로도 다시 찾아서 봤는데 볼 때마다 울었습니다. 아하. 제가 김다연 양 어머니보다 먼저 울었어요. 아하. 아니 왜 이렇게 볼 때마다 울컥하지 했더니 아마 저희 어머니의 심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의 저의 애틋함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네. 아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감정은 굉장히 복합적일 겁니다. 네. 어느새 이렇게 컸나 고맙기도 하고 또 지나간 세월이 생각나서 그 추억에 애틋하고 그리움도 있고 또 더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을 텐데요. 이 김다연 양이 아버지 김봉곤 훈장님이죠. 네. 그 한때 직접 운전해서 충북 진천의 집에서 서울 스케줄까지 그 딸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다연 양이 네 남매 중에 막내딸인데 효심이 깊어서 신곡 앨범에 엄마라는 노래를 만들어 넣기도 어머. 했고요.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난다 이렇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짜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곁에 아무도 없어도 엄마 해보세요. 진짜 눈물 쫙 날 거. 엄마란 단어가 참 희한한 단어예요. 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김다연 양의 어머니는 왜 저렇게 울먹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로서 되게 마음 아플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그렇게 좀 미안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무대 위에 올라와 보니까 너무나 이제 이게 떨리고 그다음에 이게 중압감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대를 섰으니까 이제 그
아이가 견뎌야 되는 무게가 엄청났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대견하고 정말 제 딸이지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김효선 기자님, 다현 양은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소개도 해드리고 직접 뉴스파이터가 초대해서 여러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어렸을 때 진짜 신동으로 불렸는데 그 과정에서 참 말 못할 어려움도 있고 그랬나 봐요, 진짜. 네, 워낙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아이의 어떤 재능이나 아이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어른의 욕심 때문에 활동을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부모님 사이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뭐 새벽부터 스케줄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아이의 생각에 맞게, 아이의 의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어떤 배려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어머니가 무대에 오르니까 와, 이 중압감이 대단하구나라고 느꼈고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할 그 중압감이 그대로 느껴져서 참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김다현 양의 무대, 어머니와 함께 보여드린 무대요. 정말 감동적이었고 지금 그 마음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머니한테 정말 효도를 다한다면 이 서러웠던 마음 그리고 그 감사했던 마음 다 되지 않을까, 갚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알아볼 텐데 지금 시각이 5시 15분, 지금 벌써부터 막 출출할 시간인데 요거 보시면 더 배가 고프실 것 같은데요. 김묘성 기자님. 학식하면 어떤 게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저는 초고추장에 그냥 참치캔이 있었던 참치 맞아요. 비빔밥 네.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랍스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설마요? 지금 경남의 인제대학교에서 네. 벌어진 일인데요. 어허. 김해 캠퍼스 학생 식당에서 랍스터가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 구성은요, 파스타, 랍스터 당연히 있고요. 파스타도 보이시죠? 샐러드 있고 옆에 스프도 이거 있고 파스타 있고, 네. 레모네이드, 그러니까 디저트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런 학식입니다. 어머. 근데 이게 원가가 2만 원 정도래요. 이 랍스터 2만 있네, 진짜네. 원인데,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인분에 4,900원에 학생 여러분을 모십니다라고 광고가 되었습니다. 네. 보니까요, 이번에 한 이벤트성으로 준비가 된 건데 네. 학교 측이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아주 값싼 가격에 랍스터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벌어진 이벤트고 준비하는 분량이 한 300개 정도, 300인분 정도 됐는데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하고요. 사실 물가 상승으로 이 학생 식당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학생 복지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에요. 정말 배를 골아서 공부를 못한 지경은 없어야겠죠. 우리 학생분들, 청년분들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밥은 푸짐히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시 은평구에 사시는 구경호 님이 사진과 함께 제게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일주일간 길고 긴 강원도 평창 출장을 마칠 즈음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멀리 서울에서 아내와 6살 우리 공주님 윤희가 KTX 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서프라이즈 방문을 해줬어요. 덕분에 하루 휴가를 내서 강릉 안반대기 같은 이런 멋진 곳도 가보고 맛집 탐방도 했네요. 세 식구가 함께 있다 보니까 출장의 피로가 싹 가시고 재충전도 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구경호님, 행복을 맛보셨겠네요. 역시 가족 사랑이 삶의 비타민이자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